잠깐만요. 지금 집안에 물건 두신 위치. 이대로 두시면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재물이 머물지 않는 집에는 공통된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낡은 집도 아닙니다. 더럽거나 어지러운 집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묵직합니다. 공기가 제대로 돌지 않는 느낌입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모릅니다. 이미 그 무게에 익숙해져 버리셨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집안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잘 쉬었는데 왠지 피곤합니다.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뭔가 답답합니다. 이 물건을 저리 옮겨볼까 하다가 그냥 둡니다. 오래된 것들을 치워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미뤄집니다. 이달도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새는지 잡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하십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시대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의 자리였습니다. 집 안에서 어느 위치에 무엇을 두느냐가 재물이 들어오고 머무는 흐름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꾸 어긋나는 느낌.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느낌.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집 안에 몇몇 자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꿨습니다. 물건 몇 가지를 옮겼습니다. 몇몇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살고 계신 집 안에서 재물운을 막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물운을 가로막는 집안의 6곳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하나만 바꿔도 되는 핵심도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왜 재물이 머물지 않는지, 어느 자리가 흐름을 막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몇 해 전 제가 찾아갔던 서울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다. 30평짜리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재물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자리가 딱 3곳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안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박현웅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어느 자리가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 어느 자리에 물건을 두느냐가 말년의 재물운을 어떻게 바꾸는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제가 수십 년간 많은 집을 다녀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물운이 좋은 집은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릅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습니다. 눈길이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빛이 잘 들어오고 공기가 잘 돕니다. 반면 재물운이 막힌 집은 어딘가 걸립니다. 눈길이 자꾸 어수선한 곳에 머뭅니다. 동선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빛이 막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기가 구석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대부분 크고 비싼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물건이 놓여 있느냐에서 옵니다. 여러분 댁의 거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소파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등지고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창문을 막고 앉아 계십니까? 거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사 올 때 두었던 물건이 몇 년째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대나 장롱이 방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위에 무언가 가득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십니다. 눈에 익어 버렸으니까요.
매일 보다 보면 그게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기운은 그 자리에 쌓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찾아갔던 서울 어느 집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0세 가까이 되신 네분이 사시는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두 분이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몇 년 전부터 경제적으로 자꾸 어렵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큰 지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인지 돈이 모이지 않고 예상 못한 일이 자꾸 생긴다고 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데도 왜인지 집안이 무겁다고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세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통로를 큰 장롱이 막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 앞에 두꺼운 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조리대 위에 오래된 물건들이 빼곡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 세 곳이 그 집의 재물 흐름을 조용히 막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물처럼 흐릅니다.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돌고 부엌을 지나고 방으로 흘러가면서 순환합니다. 그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재물의 기운도 함께 순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막히면 고이고 썩습니다. 집안의 기운도 막히면 고이고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진 기운이 오래 쌓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몸과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집을 짓고 살면서 경험으로 알아온 지혜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운을 막는 집안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봐온 집들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6곳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6곳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댁은 어떤지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십시오. 첫 번째는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서 이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큰 장롱이나 수납장이 그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신발장이 너무 커서 들어오는 길을 좁히고 있습니다. 자전거나 유모차가 한쪽에 세워져 있어서 몸을 틀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코트 거리가 문 바로 옆에 있어서 들어오는 느낌이 막혀 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통로는 집 전체에 기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재물의 기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입구에서 막혀버립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걸어 들어올 때 어깨를 돌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문 바로 앞입니다. 창문은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자리는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서 창문 바로 앞에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짐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큰 화분이 빛을 막고 있습니다. 소파를 창문 바로 앞에 붙여 두어서 빛이 소파 뒤로 숨어버립니다. 커다란 수납장이 창문 옆에 바짝 붙어 있어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꺾여버립니다. 빛이 막히면 재물의 기운도 막힙니다. 창문 앞에서 30cm에서 50cm 정도는 반드시 비워 두셔야 합니다. 빛이 방 안으로 자연스럽게 퍼져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실 창문 앞은 집 전체의 기운이 충전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막혀 있으면 집안 전체가 어두워지고 기운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는 부엌 조리대 위입니다. 부엌은 재물과 직결되는 공간입니다. 먹을 것이 준비되는 자리입니다. 집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서 조리대 위가 늘 가득 차 있습니다. 오래된 조미료 병이 줄지어 있습니다. 잘 쓰지 않는 주방 기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약 봉지와 영수증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뚜껑 없는 그릇들이 쌓여 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를 비닐봉지가 한 묶음 있습니다. 조리대 위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풍요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부엌에서 새로운 재물의 기운을 만들어내려면 조리대 위에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조리대 위에서 최소 절반의 공간을 비워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빈 조리대 공간이 새로운 풍요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방문 앞입니다. 방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기운이 방 안으로 들고 나는 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서 방문 앞이 막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장롱이 있어서 문이 절반도 열리지 않습니다. 문 뒤에 짐을 쌓아두어서 문을 완전히 열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 의자나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어서 드나들 때마다 피해서 다녀야 합니다. 방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으면 방 안의 기운이 순환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방 안에 갇혀버립니다. 갇힌 기운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집니다. 침실은 특히 중요합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곳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방에 기운이 갇혀 있으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쌓이면 재물을 끌어당기는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방문 앞은 항상 비워 두십시오.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의 어두운 구석입니다. 집안에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거실 한쪽 구석에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까? 방 구석에 오래 쓰지 않는 물건들이 덮여 있습니까? 베란다 구석에 언제 쓸지 모를 짐들이 먼지 쌓인 채 있습니까? 어두운 구석에 물건이 쌓이면 그 자리에 정체된 기운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운입니다. 흐르지 않는 기운입니다. 그 정체된 기운이 오래되면 집 전체의 기운을 무겁게 끌어내립니다. 어두운 구석에는 두 가지 방법을 쓰십시오. 첫 번째는 그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쌓인 물건들을 치우고 빈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작은 조명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빛이 닿으면 정체된 기운이 살아납니다. 어두운 구석 하나를 밝히는 것이 집 전체의 기운을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식탁 위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기운이 가족 안에서 나누어지고 순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에서 식탁 위가 생활용품 보관대가 되어 있습니다. 약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충전기와 전선이 늘어져 있습니다. 신문이 며칠치 쌓여 있습니다. 지갑과 열쇠가 놓여 있습니다. 식사 때 외에는 항상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식탁 위는 식사 시간 외에는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식탁이 재물이 모이는 자리가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이 자리들이 막혀 있다면 단순히 집이 좀 어수선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봐온 집들에서 이 6곳이 막혀 있을 때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무겁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 있어도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 생깁니다. 고장 나는 것이 생깁니다.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것이 많아집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빠듯합니다. 이것이 나이 탓처럼 느껴집니다.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어느 자리가 막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모릅니다. 제가 찾아갔던 그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길을 막은 큰 장롱, 창문 앞을 가득 채운 짐 박스들, 빼곡하게 들어찬 부엌 조리대. 그 세 곳이 그 집에서 2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 올 때 두었던 자리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조금씩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느끼기에는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든 것처럼 느껴졌겠지만 실제로는 집 안의 흐름이 조용히 닫혀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롱을 방 안으로 옮기십시오. 창문 앞에 있는 짐 박스는
베란다 구석으로 옮기거나 버리십시오. 조리대 위를 절반만 비워 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만 바꿔 주십시오. 한 달 뒤에 딸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면 뭔가 시원해진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요즘 개운하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빌려드렸던 돈을 갚겠다고 연락이 온 분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재물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년이 조용히 무거워집니다.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티도 안 납니다. 그냥 해가 갈수록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활력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인연이 줄어듭니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 탓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집은 정직합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봐온 경험에서 나온 핵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문 앞을 비우십시오. 이것 하나입니다. 오늘 당장 이것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거실 창문 앞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 주십시오. 짐 박스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소파가 창문을 너무 가리고 있다면 30cm만 앞으로 당기십시오. 창문을 가리고 있는 물건을 모두 치워 주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방 안 깊숙이 퍼져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빛이 들어오면 기운이 들어옵니다. 기운이 들어오면 공기가 돕니다. 공기가 돌면 집안이 살아납니다. 집안이 살아나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현관에서 거실로 오는 통로를 뚫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들어올 때 어깨를 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뭔가 걸린다면 오늘 그 물건을 다른 자리로 옮기십시오.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자리로 옮기십시오. 통로만 뚫리면 됩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오는 길이 뚫리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첫 번째 통로가 열립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집 안의 어두운 구석 하나에 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작은 조명 하나를 두십시오. 5,000원짜리 LED 조명이면 됩니다. 항상 켜 두십시오. 어두운 구석에 빛이 닿으면 그 자리에 쌓인 정체된 기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하십시오. 창문 앞 비우기, 현관 통로 뚫기, 어두운 구석 밝히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1시간이면 됩니다. 새로 살 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옮기고 치우고 밝히는 것만으로 됩니다. 하지만 이 1시간이 말년의 재물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정직합니다. 바꾸면 바뀝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뚫으면 흐릅니다. 밝히면 살아납니다. 집이 달라지면 집 안에 사는 사람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지면 재물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십니다.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영상이 끝나고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창문 앞을 보십시오. 현관에서 거실로 오는 길을 보십시오. 어두운 구석을 보십시오. 오늘 그 한 걸음이 말년을 바꾸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댁의 말년이 환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말년을 돕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